200만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쟁 이전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현재의 코스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 과연 근거가 없는 기대감일지, 아니면은 진짜 미국 이란 종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미국 이란 종전으로 인한 지수 상승 어디까지 왔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고요. 주요 이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코스피가 만약에 이대로 상승이 나온다라면 어떠한 시나리오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조정이 떨어질지, 우리는 그 부분까지 다 오늘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바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일찍 올려드리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 봤으니까요.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업사이클 방송은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방송을 보시고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젯밤에 이란이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물자 수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협상이 결렬이 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라는 역봉쇄 조치까지도 취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 자국으로 들어오는 운송을 중단하겠다라는 방안을 내세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 반응은 고지고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개장이 되고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어제 하루만큼은 나스닥이 하루 종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이면 이란은 미국의 역봉쇄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정상인가요? 미국이 진행한 이 역봉쇄를 강제로 뚫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운송물자들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검토 방안, 이것 또한 시장에 정말 큰 호재로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원래 이란이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럴까? 얘네 진짜 휴전이 아닌 종전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시장은 고지고대로 매수 쪽으로 상승을 보여준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크게 안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종전 협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찌라시만 돌았을 뿐 제대로 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침묵을 했어요. 벤스 부통령의 말들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향후 이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폭스 비즈니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곧 끝나기 직전이다 라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현재 계속해서 역봉쇄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번 주 주말 안에 종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고지고대로 시장은 호재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간밤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을 보여준 하루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종전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러시아가 트럼프에게 직접 요청을 했어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자기들이 넘겨받기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란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을 진행시키기 위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 영토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대상 물량은 약 450kg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분량이면은 핵탄두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들고 있는 이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품은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버리는 거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농축 우라늄을 받아서 재가공을 합니다. 재가공을 해가지고 원전 연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있고 뿐만 아니라 수출 또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에게 어떻게 할까요? 농축 우라늄이 아닌 천연 우라늄으로 맞교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우라늄에 대한 종전협상에서 계속된 마찰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죠.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기뢰 제거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17일 다국적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포함이 된 채로 개최를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나토 문제도 있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기뢰 제거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앞장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하는 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되는 것이겠죠.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정말 시끄러워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집단하고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레바논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 양국이 회담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마디로 어제 시장이 불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갭상승을 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에 악재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전쟁 이슈인데 완화 쪽으로 호재 뉴스들이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고지고대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헤즈볼라에 대한 무장해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와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등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휴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를 동시에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민 약 61%에서 67% 사이가 미국, 이란 휴전협정, 종전 등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고, 미국-이란 전쟁에 관계없이 이번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끝장내야 된다라는 여론조차도 무려 69%나 돼요. 엄청난 수치죠. 뿐만 아니라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번에 전쟁이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끝난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다시 한번 재발할 가능성이 무려 73%나 된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만으로도 겉에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속내가 너무 시꺼멓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아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호재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 같은데 또 찾아보면은 악재 뉴스만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번 2차 종전협상이 상당히 중요해진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어젯밤에는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이 수치는 무려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PPI에 대해서 강조를 시켜드린 만큼 이 P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왔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올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총 2번을 한다라는 예상치를 내놨었지만 이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전반기, 즉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갭 상승이 높게 떴었죠. 최근에 갭만 계속 띄우고 하루 종일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상 장중에는 들어올리거나 떨어지거나 모습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야간 선물,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보시죠.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아침 5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채널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탭 옆에 있고요. 옆에 커뮤니티 게시글이 있어요. 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여러분들이 장 전에는 무조건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간밤에 터진 이슈라던가 뉴스, 찌라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코멘트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멘트가 지금 이건데,
야간 선물 많이 올라가네요. 돌파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코스피 단기 저항 구간이 6100에서 6150포인트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하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게 아니라, 단기 저항 구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가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렸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 게 바로 어제였어요. 돌파하고 안착한 양봉 캔들 보고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저항대가 바로 이 구간에 있단 말이죠. 4거래일 연속 저항이 됐었던 자리, 바로 그 구간이 6100에서 6150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야간 선물이 간밤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커뮤니티 글로 써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죠. 6100에서 150 구간 안착한 양봉이 아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고지고대로 무너지고 음봉 마감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현재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 이 구간에서 진입을 못해서 오늘 하루 종일 손가락 빨았거나 오늘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이 영상 또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올라가는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 배운 거 있죠? 돌파, 지지, 반등은 모든 차트에서 국룰 패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돌파 매수 들어갔던 이유는 뭐예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락 A, B, C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B파동의 고점에 안착한 양봉, 돌파한 캔들을 보고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자 했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보류였어요. 계속 밀렸단 말이죠.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돌파가 나와서 우리는 어제 비중 30%를 매수를 들어갔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지지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오늘자로 해서 돌파 시도하다가 밀린 음봉 캔들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 어떠한 이슈가 터졌거나 악재가 터졌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현재로서는 저항에 부딪힐 만한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또 뭐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돌파 지지 반등 말고 뭐 배웠어요? 이동평균선과 주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언젠간 반드시 만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로 해서 음봉이 떨어진 게 어떠한 악재가 터졌거나 이슈를 갖다 붙이더라도 결국에는 밀리더라도 당연한 자리였다.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죠? 쌍바닥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이 쌍바닥 시나리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애초 6300포인트라는 고점 자리를 써주고 이 하락 A, B파동을 돌파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자로 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B파동의 고점 자리, 지지 구간이 잘 나오나 체크하러 내려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파 매수 들어간 자리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 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곧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 시나리오가 여기에서 한번 더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우리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사상 최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코스피는 다시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또 세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하락 A, B, C 파동에서 이 B 파동의 고점을 돌파할 때 올라가는 상승 파동의 고점 자리,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를 바로 어제자로 매수가 들어간 것이고, 여기에서 어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제가 커뮤니티글 올려드린 거 보신 다음에 단기 저항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매도를 하셨던 단타를 치셨던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를 지지받아야 된다고요? 이 지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지지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바로 이 B파동의 고점 자리에서 나와줘야 된다. 즉 우리가 매수 들어간 시점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확인해 보세요. 5위평,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이 일봉 차트상 5일선입니다. 이 5일선 자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와 만남을 확인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쌍바닥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코스피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러 올라갈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돌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하시게 되면은 아래 하단에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로는 돌파 매수 이해됐다 등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매수 들어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매수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될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왜 안 들어갈까요? 얘가 여기에서 지지가 정확히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돌파 매수 때도 매수를 못 들어가셨어요. 왜요? 여기에서 확실한 상승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떨어질 때에는 여기가 눌림목이다 하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서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열린다.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죠. 잠시 뒤에 이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돌파 매수 때 난 매수를 못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매수 들어가면 될까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류하셔라. 왜요?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올라가는 확신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눌린다 하고 매수 들어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거는 낭패니까 지금까지 또 잘 참으셔놓고선 이게 눌림목이다 하고 판단해서 매수 들어가게 되면 또 큰 실수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결국에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만 저라면은 지금까지 잘 참으셨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매수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돌파 나올 때 역사상 신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현재 증시 예탁금만 무려 116조를 넘어갔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116조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신고가 넘어갈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코스피 6,500, 6,700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면서 7,000포인트에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 어제 매수 들어가신 분들 어떠셨어요? 아, 내가 고점에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더 고점으로 열리네? 라는 생각 반드시 한번 드셨을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여기에서 돌파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어떠한 생각하실 수 있다. 아, 다시 한번 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 매수하실 바에는 지금까지 잘 참으신 거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는 제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던 둘 중 하나는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 제가 이제 또 여기에서 잠깐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눌리겠지 했는데 내일 이렇게 양봉 나와봐요. 그러면은 아니 눌린다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내일 곧바로 이러한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점 뚫는 시나리오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따라서 아 내일 떨어진다니까 오늘 종가이라도 다 팔아야겠다 등등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요? 내일 오늘 나온 이 음봉 캔들을 양봉으로 잡아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는 그 점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일 음봉이 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 200만이 말해준 이 지지 구간 확인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 환율 보시게 되면 어때요? 오늘조차도 1470원대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비비고 있죠. 물론 계속해서 우하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만약 이게 터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고지고대로 또 분위기가 식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환율 차트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겁니다. 현재 외인들이 매수를 너무나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3월에만 환율이 전쟁 터지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외인들 고작 3번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4월에만 오늘자로 해서 7번을 매수를 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까지는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470원에서 80원 이 구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환율은 강하게 내리꽂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450원대 아래로 내려가 줘야지만 아 그때부터 해서 외인들이 어느 정도 수급이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환율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아직 나는 못 들어가고 있다, 현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만약 하락 혹은 조정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될까? 뿐만 아니라 하락이라고 해가지고 코스피가 지금부터 해서 내리꼽나 이러한 게 아니라 뭔가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못하신 분들 태울 수 있는 타점이 찾아오고 코스피 고점 돌파 시나리오가 또 열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쌍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대로 날아가는 시나리오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이 이동평균선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음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은 세워두셔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 타고 이대로 이동평균선 타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 이것이 이제 뭐라고요? 쌍바닥 시나리오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동평균선을 깨고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되면은 역헤드앤 숄더 시나리오는 우리가 충분히 세워놔야 됩니다. 역헤드앤 숄더가 뭔데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후속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역헤드앤 숄더 차트는 어떠한 차트가 나와야 돼요? 바로 이러한 차트가 나오는 것이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상승 차트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차 매수 어디에서 들어갔나요? 보게 되면 머리에서 들어갔다. 이 구간에서 우리 매수 들어갔잖아요. 이 구간. 정확히 양봉이 나오는데 이 아래 꼬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1차 매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우리가 20주봉선을 계속 터치하겠지 했는데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파 매수 시나리오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매수를 어디에서 했다? 돌파 매수 차트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매수했다. 그리고 분명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들어가시라고요? 이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하는 고점 돌파 시나리오가 또 한 번 세워질 때, 강력한 돌파가 나올 때 여기에서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높게 잡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수가 이대로 떨어지면서 이동평균선을 깨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돌리겠죠,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헤드앤 숄더 패턴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놔야 된다, 시나리오를 세워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파란색 선 61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왔어요. 우리가 코스피 돌파할 때는 이제 초록색 원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헤드앤 숄더 차트일 때는 60선을 닿았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한마디로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60선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맞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결국에는 역헤드앤 숄더 차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망하시거나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시나리오가 다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시면은 어떠한 종목을 사시던 지금 그냥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비중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드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내가 타야 될, 올라타야 될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2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타점이 있었고 앞으로 2번 더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 역헤드앤 숄더 패턴에서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는데 진짜 올라가네요. 올라가서 만약 또 코스피 고점 돌파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루하루 1일1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여러 군데 다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불기둥이네, 고점에서 풀매수 몰빵 들어갔더니 내일 또 눌려요,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꼼짝없이 시간 싸움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시나리오 생길 수 있다, 결국에는 뭐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는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눌림목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또 한번 찾아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현금 준비만 해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일봉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종전이 된 거 아닙니다. 중동 이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하루하루 1일 1비만 엄청 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여기에서 만약 결렬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는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겠죠. 조정 안 보여주면 정말 강세장으로 접어드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21년도 팬데믹 불장 때 과거 차트 한번 봐보세요. 20선을 닿았던 시점,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지지받고 엄청난 상승 나왔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모습이었다. 3주 연속 양봉 보여주다가 그 다음 주에 음봉,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출현을 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주에 더 큰 장대 음봉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또다시 올라가나 싶더니만 또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20선을 꾸역꾸역 확인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시나리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나 싶었는데 음봉 때려버리고, 올라가는 싶었는데 또 음봉 때리면서 20주봉선을 언젠간 반드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봉 차트로 방금 말씀드린 타점이 있었고, 주봉 차트 기준으로도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타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님, 20선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무너뜨리고 내려갈 거였다면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매물대를 잔뜩 쌓아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작 해봤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당시 주봉 차트예요. 그런데 현재의 주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끼키봐야 2달 채웠고 3달 가는 중입니다. 이때에는요, 여러분들 주봉 차트 기준으로 계속 고점에서만 놀았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 무덤을 잔뜩 쌓아두고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올리고 싶어도 너무 무거워서 못 올리는 그러한 경우죠. 지금은 현재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리 당장 최근 3주 연속 양봉 나오는 것만 봐보세요. 말이 되는 양봉입니까? 기대감에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들어올리잖아요. 특히나 갭 장난 아니죠? 아마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면서 현실 부정을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자리를 놓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이유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지만 타점이 보인다. 얘가 떨어질 것 같다가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바꾸고 다시 보셔야 돼요, 차트를. 그래서 어제 돌파 매수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또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야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 몇몇 분 보이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떨어졌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속상하시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현금 준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원래 자랑을 하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업사이클 우리 텔레방에 입장하셔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방에서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하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단타 종목 뭐 할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75%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헥토파이낸셜 23%, 자람테크놀로지 26% 수익 냈어요. 이것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3%만 수익 내도 아 대박 이러실 수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정식 투자 자문사와 연계해서 우리 광고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텔레그램 정보방을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신청해 주시면 전원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밀리는 거 없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족족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 시황 정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개 추천주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손절과 익절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제가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세워놨습니다. 오늘 밤 나스닥 시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나스닥 또한 지금 현재 무지성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저항에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또한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세워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떨어지면은 우리야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